여러분, 드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회사, 바로 DJI죠. 그런데 이 하늘의 지배자들이 갑자기 바닥을 닦는 청소기를 내놨습니다. 처음 소식을 들었을 땐 솔직히 조금 생뚱맞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드론 깎는 장인들이 만든 로봇 청소기는 뭔가 달라도 다르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감이 생기더라고요. 마침 DJI 측에서 이 로보 P 모델을 대여해 주셔서 제가 운영하는 촬영 스튜디오에서 약 한 달 정도 꼼꼼하게 써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과연 DJI의 기술력이 집안 바닥에서도 통할지 직접 써보면서 느낀 점들을 가감없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그래도 한국 코드가 있네요. 로모 바닥 탈취제. 생각보다 진짜 무겁고 진짜 크고, 그리고 또 멋있어요. 본체. 뭔가 이렇게 멋있게 생겼냐? 사용하기 전에 요게 있었네. 사실 설치하고 그럴 것도 없네요. 여기가 덜티, 여기가 클린, 여기가 더러운 물. 여기 자동으로 더러운 물이 들어가겠죠? 여기 또 뭐가 들어있냐? 여분의 롤러인 것 같아. 물을 어디까지 넣어야지? 맥스 표시가 있네요, 여기. 디자인은 저희 스튜디오랑 너무 잘 어울려요. 뭔가 하이테크한 느낌이 있고, 요건 아마 밑에 받치는 것 같고, 이 부분 되게 좋네요. 이렇게 섞여서 있어가지고. DJI니까 앱이 있겠죠? DJI 홈이라는 앱이 있었구나. 그럼 앞으로 홈 제품을 많이 내놓으려나? 로모를 처음 꺼냈을 때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단연 디자인입니다. 시중에 흔한 로봇 청소기들과는 달리 내부가 훤히 들여다 보이는 투명한 설계를 채택했는데, 이게 정말 하이테크 제품이라는 느낌을 확 줍니다. 특히 제가 운영하는 촬영 스튜디오는 각종 장비가 많고 모던한 컨셉이라서 이 투명한 디자인이 공간과 아주 잘 어우러지더라고요. 가전이라기보단 세련된 스튜디오 소품 같은 느낌이라 시각적인 만족감이 굉장히 컸습니다. 저는 10년 전쯤에 LG전자의 로봇 청소기를 처음 사용해 봤었는데요. 그때만 해도 좀 실망감이 컸던 것 같아요. 그때는 식탁 밑에 갇히거나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턱이 높아서 못 나오는 일이 굉장히 자주 발생했었습니다. 로봇 청소기가 열어놓은 현관문으로 나가버렸다는 그런 썰들도 당시에는 되게 많았고요. 하지만 10년 사이에 기술이 정말 많이 발전했더라고요. 로봇 청소기 쓰시는 분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어떤 고질적인 문제가 그 충전 케이블, 핸드폰 충전 케이블 같은 걸 씹는 문제랑, 그리고 반려동물의 배설물을 그냥 밀고 가가지고 정말 힘들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올리는데, 인터넷에서 조금만 찾아보시면 로봇 청소기가 동물의 배설물을 흡입하려다가 실패해가지고 온 바닥에 완전 배설물을 다 묻혀놓고 돌아다니는 그런 사례들을 정말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테스트를 한번 해봤거든요. 차마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놓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뒤에 왔습니다. 발견했고요. 보시면 이렇게 피해서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대신에 빨아들이지 못했다라고 하면 이슈 리포트가 있겠죠. 이슈가 인식됐죠 지금. 아마도 요거는 이렇게 놔두면 내일 아침까지도 청소가 안 돼 있어야 정상인데, 그렇게 돼 있을지 한번 내일 아침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코과자는 그냥 놔두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인데, 아침에 청소를 하다가 보니까 오류가 잘 보고가 돼 있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청소를 못했다. 근데 황당하게 오늘은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서 박혀 있네요. 다행히 저의 이 로모는 배설물 모양 초코과자를 장애물로 인식하고 비켜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청소 후에 앱을 보면 청소 기록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이슈가 생겨서 청소를 못한 구역은 사진까지 찍어서 앱으로 보고해 주니까 청소가 안 된 부분을 바로 파악해서 청소를 추가로 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장애물 인식이 잘 되는 이유가 로모에는 3개의 고정형 라이더와 양안 어안 비전 센서가 탑재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드론에 들어가는 수준의 센서들이잖아요. 실제로 공간을 스캔할 때 그 진가가 진정으로 드러나더라고요. 저희 스튜디오는 가벽이 복잡하게 서 있고 바닥 높이가 다른 지금 제가 있는 곳이죠. 이 호리존 구역이 있어서 맵 생성이 쉽지 않을 거라고 예상했거든요. 그런데 로모는 이 복잡한 구조를 너무나 정확하게 그리고 꽤 빠르게 읽어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거는 이 턱이 높아서 올라가지 못하는 호리존 구역에 대해서도 저기에 공간이 있다라고 명확하게 인식은 우선 하더라고요.
나름 복잡한 스튜디오 환경에서도 이 정도 스캔 능력을 보여주니까 확실히 드론에 사용하는 센서들이 탑재된 만큼 공간 이해도나 장애물을 인식하는 수준이 다르다. 좀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보통 흡입력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브랜드가 다이슨이죠. 저도 이미 다이슨 무선 청소기를 스튜디오에서 사용을 하는 중입니다. 다이슨의 최신 플래그십 모델들을 찾아보니까 280AW 정도의 강력한 흡입력이라고 해요. 업체에서 제공하는 수치가 서로 달라서 1:1 비교는 어렵지만 제가 경험한 바로는 로보의 흡입력도 결코 나쁘지 않다. 수치상으로는 무려 25,000파스칼이고 이게 지금 현존하는 로봇 청소기 중에서는 최고의 흡입력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다이슨의 성능이 아무리 좋아도 제가 직접 돌리지 않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저희 스튜디오는 신발을 신고 들어오는 구조라서 하루만 청소를 안 해도 바닥에 모래먼지가 밟히는 느낌이 나거든요. 그런데 로모를 매일 아침 8시로 세팅했더니 그 껄끄러운 이물감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최대한 안쪽까지 청소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쪽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이쪽 한쪽만 이렇게 나왔다 들어갔다 하면서 최대한 구석구석 청소를 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이렇게 다리가 딱 나와가지고 벌레가 나와서 청소를 최대한 음영지역 없게 하고 있죠. 로봇이 매일 꾸준히 관리해주는 깨끗함은 사람이 이틀에 한 번씩 몰아서 하는 청소하고는 확실히 결이 좀 다르다는 걸 체감했던 것 같아요. 물론 로모가 모든 장애물을 완벽하게 피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한 달간 사용하면서 2번 정도 오류로 멈춘 적이 있었는데요. 한 번은 바닥에 떨어진 젤리 봉지가 문제였습니다. 아침에 와보니까 얘가 이렇게 멈춰 있네요. 자, 원인은 바로 이 젤리였습니다. 이 젤리가 어디서 튀어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먹은 지가 진짜 오래됐거든요. 어딘가 밑에 숨어져 있다가 얘가 이걸 끌고 나온 것 같아요. 이게 이물질에 의해서 빠져버렸어. 그래서 청소가 중단이 됐던 것 같아요. 로모가 이걸 제대로 피하지 못하고 지나가다가 회전걸레의 봉지가 말려 들어갔고 결국 걸레 패드가 빠지면서 작동을 멈췄습니다. 또 한 번은 HDMI 케이블 사면 그 앞에 막는 그 투명한 플라스틱 마개가 있거든요. 이게 바닥에 떨어져 있었나 봐요. 이걸 빨아들이려다가 실패했는지 내부에서 그릉그릉 하는 굉음 같은 게 나오면서 멈춰 서더라고요. 결국엔 애매한 사이즈의 물건들이 문제인 거죠. 장애물로 인식해서 피해가기엔 너무 작고 그렇다고 시원하게 빨아들이기엔 너무 크거나 딱딱한 물건들이거든요. 앱에서 보면 장애물 감지 민감도를 조절할 수는 있는데 어떤 설정을 하더라도 이런 돌발 상황까지 100% 완벽하게 막아주진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체감상 한 90%까지는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청소기를 돌리니까 이런 작은 물건들이 바닥에 떨어져서 보이지 않는 날도 점점 줄어들겠죠? 아무래도 로봇 청소기의 절대 강자는 로보락이거든요. 제가 로보락이 없어서 로보락을 가진 지인과 통화를 하면서 로보락 제품의 어떤 장단점들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사용하는 모델이 뭐예요? S8 프로 울트라요. 써보니까 어때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뭐 물청소랑 먼지 청소 그런 거 신경 쓸 일이 없어요. 한국은 화장실이 약간 깊이 들어가 있잖아요, 움프. 그래서 네. 화장실을 문 열어놓으면 화장실 들어갔다 못 나오고 또 식탁 밑에 의자를 다 안 올려놓으면 그 안에 들어갔다 못 나와가지고 거기서 에러 나가지고 멈춰있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 위치를 나중에 한번 이렇게 돌아갖고 자기가 기억하면은 화장실 안에 들어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식탁 밑에 들어갈 때도 그 의자 같은 거 있으면은 거기를 이제 지가 부딪혀 가면서 나중에는 이제 빠져 나오는데 이게 너무 저는 제가 보기에 비효율적인 것 같아서 저는 일부러 청소하기 전에 그 의자 같은 걸 다 치워놔요. 그게 더 확실하게 청소가 되는 방법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겠죠? 그냥 써도 되긴 하는데 부딪히는 모습들이 막 이렇게 보이니까 그게 싫어갖고. 그 물통에서 이제 냄새가 나고 막 그런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냄새 나지 말라고 이제 청소해주는 그런 태블릿도 팔고 막 이렇게 하던데. 그러니까 자주자주 청소해주면은 그냥 바로바로 버리고 채워놓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오래간만에 돌렸을 때 나도 모르게 이제 나중에 다 청소 끝나고 나서 바닥에서 이제 막 쉰내가 막 풀풀 나거든요. 그 지금 사용하는 로보락 S8 제품은 세제 같은 걸 투입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나요? 그런 건 딱히 없는 것 같고 뭐 정수통에다가 쓰는 무슨 오일 같은 거 있어요. 향기 나는 그 에센셜 오일 같은 거?
그거 하면은 이제 뭐 냄새 안 난다고. 그리고 안쪽에 있는 그 물걸레 필터 같은 거 있는데 네. 그거를 자주 청소해줘야 냄새가 안 나는데 그러니까 그런 아. 부분에서 상당히 좀 귀찮아요. 로모에는 전용 세탁세제 통이 있어서 네. 거기다가 세탁세제를 부어가지고 꽂아놓으면 지가 알아서 이제 걸레 청소할 때 그 세제를 사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어떻게 쓰냐면 그냥 걸레를 교체를 하거든요. 여러 개를 사서. 아, 그냥 쓰고 버린다, 소모품처럼.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인데, 지금 사용하는 로보락 제품에는 CCTV 기능이 없죠? 아,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내 집이 노출되는 게 별로 중국 제품이다 보니까 뭐 믿지 못하겠는 것도 많아갖고 굳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카메라가 청소가 안 된 구역을 왜 안 됐는지 이슈 트래킹을 한다는 느낌으로 사진을 찍어놔요. 굳이 저도 그게 필요가 있나 그 생각이 들어갖고요. S9에 이제 카메라 기능이랑 이런 게 더 있어서 20만 원 차이가 지금 있다고 치면은 20만 원을 더 지불하고 이런 기능들을 확보할 가치가 있냐? 20만 원이면은 최신 기술이니까 저 같으면은 살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살펴볼 건 CCTV 기능입니다. DJI가 드론 카메라 기술력이 워낙 좋다 보니까 이 기능을 마땅히 넣었어야 했을 테고 실제로 화질이나 양방향 소통도 아주 훌륭합니다. 무인 렌탈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제 입장에서는 가끔 이용자와 소통을 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었지만 한 달간 써보면서 아쉽게도 이 기능을 실제로 켜는 일은 없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켜면은 이용자들이 좀 깜짝 놀랄 것 같기도 해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집이라면 유용할 수 있겠다 싶은데 일단 기능은 드론 만들던 짬바가 있어서 그런지 굉장히 미려하게 잘 작동을 하고 쓸모가 있어 보였어요. 그런데 저는 아직 이걸 유용하게 쓴 경험이 없어서 이게 꼭 필요하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DJI 로모를 검색해서 리뷰를 찾아보시는 분들은 결국 이게 가장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로보락 S9보다 좋아? 저도 로보락 S9을 직접 써본 건 아니라서 이게 더 낫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확실히 스펙만 보고 차이나는 부분은 이 세 가지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 디자인, 두 번째 흡입력, 그리고 세 번째 로봇 듀얼 암 브러쉬. 디자인과 흡입력은 앞서 말씀을 드렸고 듀얼 로봇 암 브러쉬도 로모가 가진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S9은 한 개의 브러쉬가 바쁘게 일하는 방식이라면 로모는 두 개의 브러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반면 S9은 가구 밑 공간이 좁은 집에서 유리한 슬림형 모델이라 침대 밑이라든가 뭐 더 좁은 공간을 더 잘 청소할 수 있을 거로 보여지고요. 물걸레 압력 제어나 건조기 시스템 등이 로모보다 앞서는 부분이라고 좀 많이들 평가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이러한 것들은 굉장히 근소한 차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기능이 진짜 다 비슷하고 가격조차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정말 어떤 제품이 더 낫다라고 우열을 가리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러면 로보의 경쟁력은 뭘까 가만히 생각을 해봤거든요. DJI는 카메라 장비나 드론을 판매하는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저처럼 촬영을 하는 사람, 뭐 스튜디오를 가지고 있는 전문 유튜버 이런 사람들이 기존의 고객일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 디자인을 한번 보세요. 좀 취향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는 일단 만족스러운 디자인이거든요. 성능도 가격도 차이가 안 난다면 이제 취향 차이로 제품을 선택하게 되는데 저같이 뭐 DJI 제품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은 당연히 로모를 선택을 하겠죠. 한 달간 써본 DJI 로모는 바닥 위에 드론이라는 별명이 아깝지 않을 만큼 영리했다고 평가하고 싶어요. 하지만 여전히 애매한 장애물 앞에서는 한계를 보였습니다. 높은 가격만큼 그 가치를 하느냐는 결국 사용자의 환경에 달려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리뷰가 제품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른 제품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